이맘때쯤 딱 되면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거기에 붙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19유 학교에 붙을 수 있는 본인이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20%? 20%. 이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지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저는 이때 동안 계속 이것만 했잖아요. 전부 연기하는 거 아니면 노래 부르고 막 뮤지컬 하고 뭐 어디 가서 촬영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연기하는 사람밖에 없고 그냥 우리 환경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네? 네. 혼란스럽네요, 정체성이. 제가 너무 오늘 이 얘기가 너무너무 또 하고 싶은 나머지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 왜 퍼센테이지를 나눌까? 퍼센트는 0% 아니면 100%밖에 없죠. 이게 과연 반반의 확률일까? 50%?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면 100%밖에 없죠. 그럼 0%인 시험에 누가 도전해? 미쳤어? 제가 몇 년 전에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지만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나 참여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이 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누군가 나한테 야 네가 이기면은 내가 그거의 10배의 금액을 줄게. 대신에 네가 지면은 네 나한테 그 100만 원 다 줘. 이런 게 있고 룰이 첫 번째 룰이 그거고 누군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이기면은 내가 그 금액의 10배를 줄게. 대신에 네가 지면은 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두 번째 룰을 제안한 사람이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있나? 없어요. 전혀 없지. 그래서 나는 그냥 두 번째 룰을 생각한 거야. 이 게임에 입시일 뿐더러 배우라고 하는 이 게임이 난 그냥 두 번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두 번째 룰이라고. 내가 잃을 게 있나? 아니야, 없어. 근데 왜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게 될까?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는 시선 때문에 그런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 내 친구들은 지금 다 막 뭐 어디 취직해서 뭐하고 혹은 내 동료들은 뭐 이런 연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많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연기자라고 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입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 지금 제 말이 혹시 좀 빠른가요? 살짝이요. 오늘 약간 업돼 있네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정말 아니라는 거를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등급을 매긴다? 등급을 매기는 거는 이제 나는 인문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뭐 언어 몇 등급, 수학 몇 등급, 뭐 사회 몇 등급, 외국어 몇 등급 이런 등급들을 막 나누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서 이런 정도의 등급이 돼야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래 다 막 이해가 돼. 수능 시험 보고 몇 등급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계산 막 하고 나는 너무너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연기는 그게 아니잖아. 연기에서 등급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시험 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본인들도 아마 알 거야. 그게 뭐 당연히 말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마 듣고 싶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맞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요. 등급은 어떻게 매기는 거야? 등급은 뭐에 매기는 거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아니 소랑 돼지한테 매기는 거라고. 소랑 돼지한테 몇 등급 한우인지 보라색 도장을 찍는다고. 우린 소돼지가 아니라고. 연기할 때 내 스스로 내 연기가 몇 등급인지 보라색 도장을 내 손목에다 찍는 순간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나는 불안함이 높아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또 그 불안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등급을 매기게 되는 순간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등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등급을 내가 찍어버리고 나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연기의 등급을 어떻게 매겨? 만약에 나는 차라리 그럼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모 예고에서는 그런 등급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너 연기 몇 등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진짜요? 너는 연기가 요런 등급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 근데 그 등급 여러분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주관적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문제를 매겨가지고 몇 문제 틀리고 몇 문제 맞으면 몇 등급 이게 아니라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근데 시험을 보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연기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기준이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여기다가 보라색 도장 찍지 말자는 거지. 차라리 등급이 존재한다면 뭐 예종 들어가려면 연기 1등급이어야 된다.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야. 근데 내가 도장 찍은 거 보니까 나 연기 5등급이야.
9등급까지 있는데 내가 도장 찍어봤더니 연기 5등급이야. 그럼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교수님들도 그 얘기를 하잖아. 와서 야 너희가 1등부터 우리가 쫙 나열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돼서 뽑은 거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오리엔테이션 때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 때문에 불안해져가지고 위축돼서 교수님들 앞에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 순간 내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근데 그런 인식들이 왜 생기는 건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완전히 주입식 교육으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뭐 연기를 배우는 거 말고 수학, 뭐 언어, 뭐 외국어 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런 철저하게 피라미드의 계급, 카스트제도 1등급 상위 계급부터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 등급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 연기가 형편이 없으면은 나는 가지 못할 거야.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 근데 형편없다는 게 과연 연기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그렇게 나를 발견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나일까? 나를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아인슈타인이었나요?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달라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변화되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나는 할 수가 없어, 내가 되게 하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불안함을 이겨낼 뭐 도전조차 안 해. 그러면 뭐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지원했는데 떨어질 것 같다? 난 전혀 이해를... 난 절대, 저는 이때 동안 제가 경험했던 선생님도 그렇고 전 누군가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때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야 연극영화과 입시라고 하는 거를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봤을 때 그게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안 붙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막 가스라이팅 했다.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고 세뇌를 시켰어. 거의 정말. 그랬더니 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함에 휩싸이고 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평가하기 쉽잖아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근데 내 꼴은 막 이렇고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선이랑 최대를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강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을 다 때려 부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술이랑 마음이랑 헷갈릴 수 있잖아. 마음의 최선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술의 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인물이 그렇게 내가 지금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인물한테서 느껴지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걸 최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 감정선의 최대치를 때려넣자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게 왜 전달이 되는 거냐면 앞에 계신 분들이 플레이어로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정말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가, 그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면 알걸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만약에 내가 연기를 막 이렇게 하고 노래를 하고 뭐 무용을 한다라고 칠게요. 근데 내 눈앞에 딱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연기 너무 잘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흔히 쟤는 타고났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빛나는 것만 보고 그 사람 밑에 있는 그림자를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재능으로만 치부해버리는,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막 정말로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발표를 했더니 나보다 나이가 한 7살 정도 많은 형이 후배들을 막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너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나 딱 보더니 얘는 타고났고 이러는 거야. 나 3시간 자고 연습했거든. 와. 3시간 자고 연습하고 그 씬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애를 쓴 다음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그분이 마음대로 평가를 해도 상관없어.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근데.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넌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잘 안 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약간 두렵더라고. 마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된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정말로 제대로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최재림 선배님 정말 좋아하는데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뮤지컬계에서 너무너무 또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근데 와, 피아노를 악보를 안 보면서 피아노를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최재림 선배님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어. 그러면 그분이 노래를 딱 하자마자 타고났네. 이러는 게 아니라 와, 저분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그걸 왜 알까? 내가 노래를 해보니까 노래를 저렇게 잘하려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지를 알겠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난 피아노를 잘 못 쳐. 근데 저분이 피아노를 치네? 그 피아노를 연습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 근데 게다가 악보를 안 보네? 악보를 안 보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보면서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재능이 있네. 난 되게 이거 비겁한 것도 이렇게 비겁한 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썼고 어떻게 시간을 녹여냈는지를 볼 줄 아는 것도 나는 용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주제를 파악하고 내 스스로의 위치를 딱 여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 와, 진짜 이거 이악 물고 열심히 해야지 뭔가 과실을 얻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 업계에서, 이 바닥에서 배우라고 하는 거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진짜 이악 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등급을 매겨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등급을 매겨요. 물어보고 싶어. 너는 연기 몇 등급인데 그 학교 가려면 몇 등급이어야 되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불안함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의 위치에서 제대로 된 거를 보여주지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기 쉽다고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 떨어지겠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딱 전역하고 나서 23살 때 미스 사이공 오디션을 봤을 때 경쟁률이 1300대 1이었어요. 그때 딱 제가 듣기로만 하는 그 경쟁률이 1300대 1이었는데 제가 그때 오디션을 지원할 때 다 떨어졌거든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 그냥 거의 뭐 백지를 내다시피 하니까 다 떨어뜨리더라고. 근데 거기에선 다 뽑아줬어. 외국인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시험을 딱 보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붙었잖아요. 7차 오디션까지 있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한 3차인가 4차까지 있었어. 시험 딱 보고 나면 뭐 정성진 씨 합격입니다. 뭐 19유 씨 탈락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때 저를 생각하면 노래 진짜 못 불렀거든. 노래 정말 못 부르는데 내가 그때 세계 4대 뮤지컬이라고 하는 곳에 감히 합격을 했어. 주변에서 그냥 경험 삼아 본다고 생각해 하고 내가 붙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 없었거든. 근데 한 분이 믿어줬고, 또 당연히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서 당연히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 뽑힌 걸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그 미스 사이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뮤지컬의 오디션을 보러 갔단 말이야. 전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오디션장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부르는 거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들을 수도 있었고, 좀 약간 뚫려있는 오픈이었어가지고 마치 서경대처럼 이랄까? 약간 비교하자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집에 갈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그때 빈자리가 한 자리였거든요. 내가 붙었네. 그분이 저보다 노래 잘했어요. 근데 나는 최대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그래, 내가 준비한 것들만 잘 보여주고 평가는 앞에 계신 분들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게 뭐 감독님들마다 또 이제 뽑고자 하는 것들이 다 달라. 입시에서도 교수님들 들어가면 어떤 곳은 2분, 어떤 곳은 3분, 어떤 곳은 5분 다 다르잖아요. 밖에서 여러분들이 오디션을 보더라도 뭐 어떤 감독님은 좋아하고 어떤 감독님은 그냥 나는 좀 이렇게 하더라도 조율을 통해서 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가는 앞에서 하는 거지 내 손목에다 보라색 도장을 찍는 게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최선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맡기시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하는 거 전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유연기를 한번 보여달래요. 그럼 거기서 얘가 눈을 몇 번 깜빡이나, 대사를 몇 번 까먹나, 다리를 몇 번 저는가, 이런 거 다 파악할 것 같죠?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어요? 몰라. 뭐 대사를 너무 틀리면은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 실수에 너무 앞에 있는 사람이 집중하면 안타깝지만 그 다음에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촘촘하게 다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온전히 집중하는 거를 우린 몰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들로 무대 위에 서 있다면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몸에서 기억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 말 빠른가요? 네! 저 래퍼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냥 무슨 학교 후기 이런 거 올리느라 그냥 재미없어. 우리 채널 이런 채널이 아닌데 말이야. 아이 뭐 학교 후기 뭐 그냥 그냥 그만 올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꿈에 투자한 그 개월 수가 혹은 그 연수가 몇 개월일지 몇 년일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연기 연습 왜 해?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하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오, 유튜버. 유튜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연기 연습 왜 해? 그랬는데 저는 한예종 가려고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 올림픽 역대 메달리스트 분들이 메달을 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 연습을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떻게 이악 물고 하게 되었냐, 당신한테 그 열심의 열과 성과 역동성이 어디서 나왔냐, 그 포기하지 않는 그릿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막 이런 걸로 훈련을 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셨던 분들도 꽤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 목표 방향성이 절대 무슨 뭐 예종 합격, 뭐 어디 합격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지. 왜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만약에 목표하는 것들, 목적을 너무 짧은 단계로 딱 잡아놓고 연습을 딱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하루 할 때마다 자기를 살핀다고.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자기 스스로를 엔터테인먼트라고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고 하는 회사 가치가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없이 계약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가지고 회사랑 여러분이랑 계약하게 될 때 여러분 0.967 곱해야 됩니다. 3.3% 띄고 들어가요, 페이가. 나라는 회사의 가치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마다 계산하게 되거든. 목표를 몇 개월 만에 뭔가를 따야 되는 걸로 하면 오늘 내가 이거 연습했는데 안 늘면 되게 힘들어. 근데 그 다음날 연습했는데 뭐가 되잖아? 그럼 당장 좋아. 그 다음날 했는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면 어제는 됐는데 오늘 안 되네. 이러면서 또 힘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진짜 조울증 걸릴 것 같아. 막 정신분열올 것 같고 이렇단 말이지. 길게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배우라고 하는 직업을 등 떠밀어서 너 배우야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평생 직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막 당장 막 평생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배우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루 만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 하나 바꾸고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몇 달이나 걸릴 텐데 서서히 바뀌는 거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평가해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날 써주면서 바뀌고 계속 그런 경험을 하는 거지.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바꾸고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바꾸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한테 기술을 알려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보죠.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알려주는 거를 만약에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으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오시는 분들 다 이게 눈 이렇게 돼가지고 이씨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어디서 상처 다 받고 피 쫄쫄 흘리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일단 치유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술을 알려주면 그 기술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당신은 쉽게 하는데 난 이게 왜 안 되냐. 분난다.
그래서 옛날엔 매트릭스 돌돌 말아놓은 거를 창가에다 갖다 놨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거 발로 차더라고요. 감정 표현 다 하라고 그냥. 그러고 나서 다시 다 발로 다 차고 나면 다 했어? 이거 다시 하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런 믿음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제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으니까. 댓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 연기 등급 몇 등급인지. 우리 19유 연기 등급은 몇 등급이에요? 저는 등급을 매길 수 없어요. 잘 배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끝낼 때가 됐나봐요. 좀 길어요, 길어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저녁을 먹어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자, 그럼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